2022년 7월 26일입니다. 오늘 뭐 중복이라고 하네요. 힘드시더라도 치킨 한 조각 드시고 영양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쌍둥이에 의한 시험지 유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대동고라는 데서 상당히 지능적인 그 시험지 답안지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그냥 유출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냥 그 시험지를 이렇게 훔쳐다가 그걸 가지고 이 답안을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교사의 노트북에, 교무실 같은 데는 이제 침입을 한 거죠. 노트북에 몰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를 실물이 훔쳐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죠. 애초에 문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노트북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화면이 그 설치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보내집니다. 그게 뭐 캡처를 하든 뭘 하든 파일로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 쌍둥이들이 아버지 경부장과 공모를 해갖고 그것과 훨씬 더 지능적인 범죄인 겁니다. 그거는 뭐 그것도 잘못됐죠. 그것도 아주 잘못됐죠. 아직도 그 쌍둥이들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고. 근데 이거는 아예 그렇게 실물을 빼나가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뭐 금고도 있고 또 CCTV도 있으니까 애초에 한 단계도 넘은 거죠. 애초에 이 작성되기 전에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USB를 꽂아갖고는 자동으로 이제 구동이 되게 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신들이 시험지 답안지를 해서 증거도 안 남죠. 왜냐하면은 그 노트북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를 모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시간 한참 뒤에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뭐 시험 보고 대학 가고 뭐 아니면 다 성적을 하는데, 이거는 이 고등학생들 머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뭔가 더 이 어떤 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코치해준 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고등학생 애들이 직접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능적이고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얘네들만 이랬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쌍둥이들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그 학교만 그랬냐고. 설마 다른 데서도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눈 감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냥 왜냐 다 내신 관련된 거고 그 성적 올라가면 그 학교가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불신들이 많았죠. 지금도 결국은 이 광주 대동고에서 내신 불신, 그럼 그 학교의 다른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갖고 했는데 자기는 1등일 줄 알았는데 뭐 2, 3등, 3, 4등 등급이 떨어지고,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수사 전문가나 범죄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한테 이런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맡긴다는 게 사실은 웃긴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생기부라든가 뭐 학종이라든가 아니면 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단위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성적은 사실 실력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더 올려주고 싶죠.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안 올려주고 싶지만은 학부모라든가 사실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해관계가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사립학교나 이런데 자사고나 뭐 이런 애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도 사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합법적인 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애들은 합법적으로 대놓고 뭐 이제 그 컨설팅 받아갖고 자기 자녀들 뭐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뭐 그거 이런 식으로 참 낯짝 두껍게 버티고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검사나 검사장애나 한 인간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하는 인간이 그렇게 낯짝 두껍게 이렇게 그 뭐 대놓고 뭐 이렇게 참 너무 부끄러움 모르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인들이나 관료들 그런 사람들이 물론 뭐 그거는 뭐 조국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권의 사람들도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 정권이 저 정권이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게 일종의 만연된 그러니까 도덕 불감증. 그냥 내 새끼만 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내 새끼만 이렇게 재생산되면 돼. 남들이야 뭐 밟고 밑에 있는 버러지 같은 개돼지 같은 자기가 밟을 대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뭐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고 법무부 장관만이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이랑 그 인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는데 지금 이 광주대동고의 이 애들이 이 애들한테 참 얘들이 아니 그 교육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저의 저런 애들도 저런 사람들도 이렇게 불법 편법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지가 이 아이들을 수사한다고 할 때 딱 간지럽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학교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이 대동구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답안 유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뭐 거는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무실에 침입한 학생 2명이 이게 교사들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화면 내용을 캡처해서 수하는 방법으로 했고 그럼 이게 얘들 머리만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이 다른 데에도 퍼져 있고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이런 관련된 교사들의 컴퓨터를 싹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쌍둥이들의 문제 있을 때는 금고 뭐 CCTV 다 했지만은 이게 참 이게 광주 교사노조에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 관계자들이 방조한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착하게 열심히 공부만 하는 애들은 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상식이고 정의입니까?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관료 흔히 말하는 장관들 대통령도 뭐 거기에서 뭐 대통령 가족도 거기에서 대통령 부인이나 뭐 대통령 장모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이 모토로 한 정부 뭐 제가 또 이 정권에 대해 욕을 하나요? 그거 말고 어쨌든 이게 참 갑갑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IT 기술, 그러니까 해킹 기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201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행정실장이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 인쇄실에서 빼돌렸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쌍둥이 있는 숙명여고죠. 거기랑 똑같은 방식이죠. 그때도 구속됐어요. 그때도 실형을 받고 뭐 징역
2년씩 선고받아서 징역 1년 6개월. 그래도 이거는 엄중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도대체 이 시험 관리를 일선학교에 맡기는 게 맞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학종이라든가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것도 사실 문제지만 학종이나 아니면 생기부에서 판치는 이 변형된 어떤 스펙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돈으로 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 참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니네 사고 치지 말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다 같은 놈들이고, 지 새끼들만 새끼고 다른 아이들은 다 개들 취급하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 왜 못했습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학종이나 생기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다 피하죠. 어쨌든 그러고서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지금 전 정권에, 아니 그 전 정권에 교육을 맡은 애들도 관심이 없죠. 그거 어디부터 손을 대야 지들도 모르고. 전면적으로 사실 이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수시 전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싹 다 바꿔야 되지만, 제 친구가 이제 이 사설, 그러니까 입시 관련된 아니면 사교육 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애인데, 걔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어차피 못한다. 어떤 새끼들이 와도 못한다. 그럼 문재인이 와도, 윤석열이 해레비가 와도, 아니면 박근혜 해레비가 와도, 누가 와도 못한다. 왜냐? 그거로, 그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고, 그 사교육이 수십조가 넘는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슬인데, 달랑 5년짜리 정권에서 뭔가 교육 정책을 바꾸나? 그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거기서 말하는 교육부 관료놈들이 어차피 사교육 업체로 가고, 거기서 또 이 뺑뺑이 돌고, 거기서 다 그렇게 먹고 사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애들만 죽어나는 거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육이 조금이나 돼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다행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갑갑합니다. 특히 이제 더더군다나 이 감세 정책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 재정이 많이 없어질 때 가장 약한 고리인 아이들 교육에서의 어떤 그 처지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중하위권의 아이들에 대한, 결국은 돈 많은 애들은 알아서 스펙 쌓아서 가는 거고, 학원이나 이런 다니 사교업체에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유전 고득점, 무전 이제 저득점, 유전 대학, 그때부터 이제 이 세습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광주 대동검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참 갑갑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면서 외면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제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이라고, 이제 사실은 이 무자비하게 때려갖고 죽인, 살인은 아니라 상해치사로 결국은 7년이 확정됐는데, 유족들은 사실 간곡하게 살인죄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지만 검찰은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글쎄요,
국가의 어떤 형벌권이라든가 국가의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돼 있고, 검찰이 지들 마음대로, 소위 뭐 이런 거죠. 지들이 되게 뭘 수사를 잘한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곡살인 10만 쪽 보안 수사한 박세혁, 양익준 우수검사 선정했다고 이 뉴스원에서 대검찰청에서 이제 매해 이렇게 지들 자랑을 합니다. 요번에 이제 계곡살인이 언론에 많이 났으니까 그걸 수사했던 박세혁이라는 애가 사법연수 43기, 뭐, 그리고 이제 양익준이라는 뭐 다른, 이런 애들 이제 뭐, 검사, 수사 잘했다. 잘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하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들이 되게 자랑질하고 싶고, 사실 이런 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도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못해갖고 사고가 나고 억울하게 어떤 시민들이 다친, 실제로는 엉망인 개판으로 검찰이 자체 수사하고 범인 만들고 폭행하고 독직 폭행하고 뭐 거기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를 개판으로 하고 기소를 개판으로 해갖고 민원이 많아갖고 엉망인 그런 사건들은 얼마나 되느냐. 즉 전체 사건에서 잘한 거 몇 개, 엉망으로 한 거 몇 개, 보통 이런 걸 다 공개해야 되지 않나요? 지들이 잘했다고만 다 몇 건, 이것도 건수도 몇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몇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못한 건 수두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죠. 왜? 범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아마도 의료 정보부터 시작해서 생체 정보 같은 의료 정보, 그리고 이 세무 정보, 세금 정보, 범죄 정보 세 개가 특히 관료들 아니면 이런 힘 있는 자들이 감추려고 하는 거죠. 의료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감추는 것보다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조세 정보와 범죄 정보는 끝까지 안 밝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보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했는데 세수가 몇 조가 남는지 몇 조가 더 거쳤는지 얘기도 안 해줘요. 기획재정부 지들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10조가 남았어. 이게 바보들입니까? 바보 아닙니다. 조세 정보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지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놈들은 그 뒤에 그 관련된 업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그 사슬망에서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관련 놈들은. 일부는 추경호 같이 장관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 밑바닥에 깔아갖고 그 어떤 생태계를 지배하는 초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범죄 정보를 통제하고 감추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했는지에 대한 걸 안 하면서, 그건 검찰이랑 똑같습니다만 검찰이 특히 심하죠. 경찰도 사실 그럼으로써 사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지들 마음대로 농단하는 거죠. 경찰이나 검찰, 특히 검찰들이. 제가 평생의 과업으로 삼는 것이 범죄 정보의 공개, 그를 통한 정의의 올바른 정의의 실현, 즉 그들만의 정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거죠. 마포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해서 기소를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상해치사로 해서 이게 맞아 라고 해서 기소하고, 피해자들이 아니면 피해자 가족들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안 했어. 그리고 설득을 하겠죠. 뭐 강제적 설득이겠죠. 어차피 해봤자 그 이상 안 나온다. 그게 뭡니까? 뭐 어차피 당신들 얘기대로 상고해? 우리 뭐 열심히 안 할 건데? 그래도 그러면 더 형량 깎일 텐데? 협박도 하고. 소위 말하는 검찰한테 독점되어 있는 기소권과 지금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시민적 통제로 바꿔야 되고, 왜 한 줌도 안 되는 검사 나부랭이들이 가지고 있게 만들어놨느냐, 기소권을.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농락해가 결국은 정권도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상민이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발이 저린 거 보니까 결국은 검사 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네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보 같은 문재인 정권의 찌끄럭지들의 바보짓, 뭐 보세요. 박범비 같은 애들 그 바보짓 보세요. 박주민 같은 애들 소위 말하는 대정부 질문할 때 한동훈이라든가 관료들은 농락당하는 거 보세요. 진짜 바보 같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이라든가 이제 그 정권을 담당했던 국회의원들은 쉽게 그냥 해서 결국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상민이 쿠데타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아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과정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민주적 선거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거기에 대한 정통성과 정당성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윤석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후배라고 이상민의 입에서 경찰 쿠데타 얘기 나오니까 뭐야? 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말하는 데면 그냥 한 예를 든 거지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참 이 소수의 한 줌도 안 되는 검사들, 혹은 검사들만이 아니죠. 판사들, 정치지향적 판사들,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밖에서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 범죄 정보를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시민들이 피를 보는, 결국 이것도 지금 이렇게 유족들이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났어요. 재심도 안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검사 혹은 검사에 준하는 그런 어떤 소수의 테크노크라트들에 의한 기소권의 독점, 정확히 전 기소권이라기보다는 범죄 정보의 독점, 그거는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 고위직들, 그리고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죠. 경찰과 검찰의 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객관화시켜서 무엇이 잘못됐고 진짜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내야지. 조세 정보와 범죄 정보를 통해서 경제를 농단하고 범죄를 농단해서 정의를 농단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민주당 애들도 진짜 바보들 아닙니까? 제가 늘 말하죠. 민주당 애들은 진짜 전략도 없고 그냥 지들이 왜 졌는지도 모르고, 정의당 애들은 더더욱 한심하죠. 민주당 애들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사실은 또 똑같이 그 다음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겠죠. 아니 한동훈과 이상민이 싸울래나? 모르죠. 어쨌든 너무나도 암담하다. 아까 교육 그것도 암담하지만 이 정의도 암담하다. 참 그렇습니다.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기관 간에 연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어. 그러면은 소방서나 아니면은 뭐 경찰 이런 데 뜨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출동. 이게 사실은 지역 자살 예방센터라든가 이런 데
공유하는 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오용되면 또 문제가 되죠. 이걸 어느 적정한 선을 지킬 것인가. 그러면은 소시 개인정보라든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우리의 경찰, 소방, 어떤 이런 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분명히 자살 시도자의 정보는 분명히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살을 예방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한 번 시도한, 두 번 시도한, 세 번 시도한 이런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자살 생각을 단념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떨어지는 사회, 심리적으로 많이 케어가 되는 사회, 그러기 위해선 안전망이라든가 정의망이라 이런 것들이 탄탄한 사회,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이상향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끊고 가겠습니다.